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 파주에 입지하고 있는 신축 관광 호텔을 브리핑 드릴 건데요. 본 물건을 브리핑 드리기 전에 또 최근에 호텔 황제가 말이죠, 상담을 통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귀를 조금 더 열으시고 호텔 황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향후에 아주 좋은 꿀팁이 되겠습니다. 네. 이분께서는요, 저에게, 호텔 황제에게, 통화를 하기 전에 먼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런 A4지 있지 않습니까? A4지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본인 글씨로, 수기로 이분이, 연세가 한 60대 이상 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목소리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진짜 성심성의껏 자필로 아주 빼곡하게 자세하게 내용을 가지고 호텔 황제에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 시간이 되시면 연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오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문자를 받습니다. 확대해가지고 쭉 전체적으로 읽어봤는데 너무 성심성의껏 자필로 이렇게 써주셔가지고요. 호텔 황제가 너무 이제 감사해가지고요. 바로 그거를 읽고 한 10분 후에 연락을 드려서 먼저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이제 전화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강원도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강원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강원도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이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향을 떠나시기 싫으셔서 그 인근에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모텔을 이제 취득을 하셨는데요. 취득 시기가 작년이더라고요. 2019년도 7월달 가장 더울 때 이때 이제 모텔을 취득을 하셨고요. 매매 가격이 얼마였냐면 48억이었습니다. 48억에 취득을 하셨는데 자기 자본은 얼마를 투자하셨냐면 26억을 이렇게 투자하시고요. 금융권의 대출금은 22억이죠. 이렇게 22억을 이렇게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셨대요. 매매 가격이 48억인데 융자가 22억이면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한 3%대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객실수는 객실수는 45개고요. 그리고 이제 카운터 직원이 이렇게 2명을 고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 직원을 이렇게 3명을 고용하시고요. 이제 모텔 보시면은 모텔이랑 호텔 중에 이제 세탁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탁 직원을 이렇게 1명 고용하시고, 보통 이제 세탁물은 우리가 외주에다가 많이 맡기고 있죠. 일정 금액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세탁물 용량에 따라서 매달 지급해야 하는 액이 다르든지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외주에다가 많이 세탁을 맡기는데, 여기 계시는 분은 세탁 직원을 고용을 해서 자체 세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만 이제 외주를 맡기신다고 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하고 계시고, 가장 중요하죠? 월 매출. 월 매출 한 달에 평균으로 했을 때요. 매달 매출이 일정하지 않고 약간 많이 나오는 달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달도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월 평균 매출이 4,500만 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4,500만 원. 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제 호텔 황제의 강의를 많이 들으셨던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은요, 이 상황을 보시면서도 뭔가 불완전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바로 좀 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매매 가격이 48억입니다. 매매 가격이 48억과 월 매출이 4,500만 원이면 이게 조금 무리수가 있는 거죠. 네, 아무리 지방이고 본인이 거주하는 고향에서 내가 타 지역을 가기 싫다 하실지라도 월 매출이 4,500인데 매매 가격이 48억이면 이게 밸런스가 일단 안 맞는 거죠. 왜 안 맞는 겁니까? 48억에 대한 매출이 아니죠. 이거는 48억 정도 가격을 주시고 취득을 하셨으면은 월 평균 매출이 최소한 한 6,500에서 7,000 정도는 그 정도는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야 타당성이 있는데 뭔가 밸런스가 일단 안 맞습니다. 그리고 월 매출이 4,500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직원 고용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이 4,500인데 카운터 직원은 2명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4,500인데 청소 직원 3명을 고용하고 세탁 직원을 1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세탁 직원 같은 경우는 세탁을 전체적으로 100% 세탁물을 외주에 맡겼을 때 비용과 세탁 직원의 월급을 주면서 일부만 외주에 맡겼을 때, 네, 그랬을 때 어떠한 실익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봤을 때에는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세탁물은 외주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외주에 맡기는 게. 예. 그게 이제 세탁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면요, 세탁물 말씀 나온 김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체 세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외주에 이제 맡기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요.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자체의 세탁물을 맡기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가장 큰 원인은 소유자께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자체 세탁을 많이 맡기고 있거든요. 자체 세탁을. 그런데 외주에 맡겼을 때와 자체의 세탁물을 소화했을 때 과연 비용 면에서 따져봤을 때 과연 유리하느냐 이거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약간 조금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무조건 자체 세탁을 한다 해서 비용이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네, 이거 한번 여러분이 꼭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외주에 맡겼을 때는요, 여기에서 화학약품, 그 락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화학약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화학약품을. 우리가 이제 호텔이나 모텔의 세탁물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거의 흰색이죠. 베개 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커버, 그 다음에 배팅, 예, 전부 다 이불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거의 모든 게 세탁물이 타월도 그렇고 거의 흰색 위주입니다. 흰색 위주라서 이렇게 좀 강력한 화학약품을 써야만이 이렇게 좀 보존을 할 수가 있어요. 색깔 자체를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화학약품을, 강한 화학약품을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린넨 제품 있지 않습니까? 면 100%인 이제 린넨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빨리 이게 조금 삭습니다. 예. 이 천이 삭는다고 그러죠. 예. 수명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탁물이 도착해서 우리가 세탁물을 일정하게 접지 않습니까? 호텔 황제가 당번 생활을 할 때 이게 세탁물을 접어보면은 조그만 힘을 주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강력한 화학약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명이 길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외주에 맡길 때는 좀 이러한 단점도 있다. 단점도. 그래서 이제 자체 세탁하시는 분 중에서는요, 굉장히 좀 양심적인 분이 계십니다. 왜냐면
이런 강력한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린넨 같은 경우 고객님이 샤워를 하고 타월을 내 몸에, 내 피부에 댔을 때에는 좀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게 감염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세탁을 하시는 이유가 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세탁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체 세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호텔 황제가 100점 드리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양심적이시고 마인드가 굉장히 좀 좋으신 분이죠. 네. 그런데 또 이제 자체 세탁을 하다 보면 단점이 뭐냐면요. 이제 기계를 설치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건조기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건조기. 그런데 이제 건조기에다가 건조를 하다 보면 시트 카바 같은 경우가 이게 주름이 많이 잡혀요. 건조를 하더라도 잔주름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침대에다가 우리가 이제 카바를 씌우죠. 이렇게 카바를 딱 씌웁니다. 침대 위에. 그러면 여기에 잔주름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외주에 맡기게 되면은요, 이걸 다 드라이 클리닝을 하거든요. 드라이 클리닝을 해서 이거를 다 다려줍니다. 이 천을. 그래서 배팅을 하게 되면 이 시트가 아주 잔주름이 없습니다. 팽팽하고. 예. 금방 세탁소에서 가져온 흰 와이셔츠를 입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예. 팽팽하고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또 장점은 외주에 맡기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자체, 일부는 외주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자체에서 하시는 경우는 수건, 타월 정도는 자체에서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외주에 좀 맡기는 게 좋고요. 그래서 호텔 황제님은 만약에 호텔을 운영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여러분께서 여쭤보면은요. 물론 이제 호텔 황제가 예전에 호텔을 운영했습니다만 저는 그냥 100% 외주에다가 맡기겠습니다. 예, 외주에다가 맡기겠어요. 그래서 외주 이 업자분에게 좀 강력한 화학약품을 가급적 좀 배제해 달라. 그리고 좀 관리를 좀 잘 해달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소비자에게, 저희 고객님에게 가급적 피해가 좀 덜 가게끔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세탁물을 외주에 맡길 때에는요, 이 외주 세탁물을 직접 가보셔야 돼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가셔가지고 설비 상태라든지 직원 고용수라든지, 여기 이제 외주 세탁소는 전부 다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3D 업종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몇 명이 고용하고 있는지, 실제로 세탁물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어떻게 세탁을 하고 어떻게 드라이 클링을 하는지 실제로 여러분이 가셔서 보시고요. 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세탁물 이야기를 좀 호텔 황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월 매출이 4,500인데 청소 직원 3명, 세탁 직원 1명에서 4명이면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호텔 황제라면 세탁물은 100% 그냥 외주에 맡기고 청소 직원은 2명을 고용할 것 같아요. 2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청소 직원 3명을 고용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뭐냐면 인근에 살고 있는 거주자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소 직원이요, 몇 시에 출근합니까? 출퇴근하니까 아침 9시에 출근합니다. 그래서 몇 시에 퇴근하냐면 무조건 5시 이전에 퇴근합니다. 5시 이전에 퇴근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명이 사니까 이 3분이서 이 시간에 청소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3명이 또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총 4명에서 청세탁 직원이 100% 세탁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분이 이제 점심 식사 담당도 좀 해주고 저녁에 카운터 직원들 먹을 거리, 저녁 먹을 거 챙겨드리고 5시 이전에 미리 퇴근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청소 직원을 차라리 2명만 고용하셔도 이 청소 직원, 출퇴근 직원 말고요. 네, 외국인을 고용하셔서 숙식 제공을 해주시고, 숙식
숙식 제공을 해주시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21시까지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합니다, 여러분. 더 유리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요. 이렇게 해야 이 시간 이후 5시 이후에 오는 대실 손님도 청소 누가 할 겁니까? 5시 이후에 대실 오면 우리가 대실은 최소한 한 8시까지는 대실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5시 이후에 대실 청소는 누가 할 거예요? 객실이 많으니까 오늘 예를 들면 오늘 월요일이에요. 객실 44개가 다 안 차. 그래서 이 5시 이후에 대실 손님이 오더라도 청소 안 하면 돼. 어차피 만실 안 되니까 다음날 아침 9시에 청소 지고 나서 청소시켜도 되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타성에 젖은 거다. 미래의 가장 1분 앞에도 우리가 내다보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님이 항상 운영자 입장에서는 항상 손님이 언제, 어느 때, 항상 만실이 된다는 자세를 가지고 준비를 해 놔야지 오늘 하늘이 무너져도 오늘 45개 숙박 안 차는 날이야. 이렇게 지금까지 운영해보니까 월요일 날은 45개 숙박 다 찬 날이 없어. 그러니까 이대로 가도 돼.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 직원을 세탁 직원을 제외시키고 2명만 고용하셔서 외국인 부부 한 팀 고용하셔서 숙식을 제공하시고 아침 9시부터 저녁 21시까지 이렇게 근무하는 게 아주 현명한 거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월 평균 매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원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름 성수기 매출은 좀 월 평균 매출보다 높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4,500에서 매출이 더 나오게 되면은 청소 직원 2명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성수기 기간만 알바를 구하는 거죠. 누구?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청소 직원분들을 한 달이면 한 달, 2달이면 2달, 그 정도 해서 1명 내지 2명을 고용하셔서 성수기 때에는 3명 내지 4명을 고용하셔서 운영하셔도 충분하다는 거죠. 네. 여기서 포인트. 그러면 이 소유자님께서는요, 의뢰인께서는 호텔 황제에게 과연 무엇을 상담하셨느냐, 상담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한번 여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상담한 내용은 이 부분이에요. 카운터 직원 2명. 이 부분이었어요. 네, 이 부분. 이렇게 봤을 때는 큰 하자가 없는 부분이죠. 네, 큰 하자가 없는데 현재 소유자께서는 초보 창업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세요. 전혀 모르십니다. 그래서 본 물건을 이제 취득을 하시면서 고용 승계를 하신 거예요. 예전에 전 소유자가 운영했던 직원 6명. 이 고용은 의무가 없습니다. 네, 협의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6명을 그대로 고용을 했어요. 물론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바뀌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고용 승계 의무가 발생은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직원들과 잘 협의를 해서 전 소유자가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퇴직금, 월급 다 청산해 드리고 하게 되면은 취득하는 자, 매수인은 직원을 고용 승계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비 창업자 여러분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고용 승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 직원 2명에 대해서 호텔 황제에게 상담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카운터 직원. 저도 이런 상담을 해주는 건 처음이에요. 네, 한번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카운터 직원이 2명이죠. 네, 2명. A 직원부터 한번 볼까요? A 직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A 직원은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요. 14시간을 근무합니다. 14시간. 14시간을 근무하고
근무 시간대에는요, 오전 10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이렇게 해서 14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월급을 얼마를 주고 있냐면, 월급을 3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3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 월급 300만 원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기본급 200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식대 20만 원. 식대 20만 원. 그 다음에 수당 50만 원. 그 다음에 좀 웃기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휴대폰 지원비라는 명문 하에 10만 원이 이렇게 더 포함이 된답니다. 누가? 전 소유자가 그랬답니다. 그대로 이제 현재 의뢰인께서 승계를 받으신 거예요. 휴대폰 지원비 10만 원. 그리고 4대 보험료. 4대 보험료 약 20만 원. 이렇게 해서 월급을 한 달에 이제 3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맞나요? 220, 270, 300만 원 맞네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직원이죠. B 직원. B 직원은 하루에 근무를 7시간 근무를 한답니다. 7시간. 7시간 근무하는데 근무 시간대가 24시부터 새벽 12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7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은 이제 이 직원분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4대 보험은 넣어주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월급이 한 달에 이제 160만 원 이렇게 주고 있답니다. 160만 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A 직원 플러스 B 직원 하면은 총 한 달 급여가 얼마입니까? 460만 원이네요. 460만 원. 4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소유자 차라리 의뢰인이시죠? 소유자께서는 하루에 근무를 이제 3시간 하시는 거예요. 3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B 직원이 아침 7시에 퇴근하죠. 그렇죠? 아침 7시. A 직원이 몇 시에 출근합니까? 10시에 출근하니까 아침 10시까지. 매일 아침 7시부터 아침 10시까지 3시간을 근무를 하는 거예요. 소유자께서.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쭉 들어보니까 내용 보내주신 이제 문자를 이제 확대를 하면서 통화를 하면서 쭉 들으면서 설명을 들어봤거든요. 우리 의뢰인께서 상담한 내용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거죠, 이거. 내가 아침 7시 날마다 일어나가지고 3시간씩 근무를 해야 되는데, 과연 460만 원에 대한 두 분의 월급을 지급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아침에 이렇게 오전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3시간을 근무를 해야 되나? 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보유하면서 운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호텔 황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대표님, 혹시 보유하고 계시는 모텔 사업 말고 혹시 뭐 다른 사업도 있나요? 항상 관리를 못하는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의무적으로 이렇게 근무한다는 게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황제가 이런 상담은 굉장히 처음 저도 접한 거라서 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실수를 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두 명의 월급을 460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한 명당 얼마를 주고 있다는 겁니까? 230만 원씩 월급을 주고 있다는 거죠. 230만 원. 그러면 객실이 45개고요.
강원도의 지방입니다. 월 평균 매출이 4,500만 원이에요. 월 평균 매출이 4,500만 원이면 근무량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근무량이 상대적으로 적겠습니까? 당번 입장에서는 타 숙박업소에 비해서 근무량이 절대 많은 건 아니에요. 근무량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근무량 대비 한 달 월급을 숙식 제공하고 23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230만 원이면 숙소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10만 원에 식대 20에서 230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황제가 여쭤봤죠. 그 모텔 안에 혹시 직원 숙소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직원 숙소가 있대요. 옥상에 직원 숙소가 있답니다. 그럼 그 직원 숙소를 누가 씁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쓰고 계신데요. 본인이. 거기에 방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대요. 방 3개, 거실, 욕실, 그 다음에 주방. 이렇게 아파트형처럼 설계가 되어 있어서 구비가 되어 있어서 본인이 거기서 이제 생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대표님, 거기는 대표님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 카운터 직원도 현재는 출퇴근하고 있거든요. 인근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차라리 거기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투자다 보니까 본인 아파트도 다 처분한 상태랍니다. 그러시면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나올지언정 거기는 직원 숙소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소유자께서요, 대표님께서 본 모텔에서 주무시지 않습니까? 주무시면은 야간에 근무하시는 이 B 직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불안해해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소유자께서는 모텔에 가급적 주무시면 안 됩니다. 좀 직원들이 많이 불편하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호텔 황제님, 내가 내 건물에 잔다는데 내가 직원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실제로 한 6년 넘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좀 부담스러울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 소유자께서는 외부에서 거주를 하시고 출퇴근하시는 게 좋고요. 직원 숙소가 그렇게 훌륭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카운터 직원 외부에서 숙식 제공을 하시면 230만 원이면 충분히 2명을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두 분이서 어떻습니까? A 직원, B 직원 2명이서 A 직원 24시간 근무하시고요. B 직원 24시간 근무하셔서 격일제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격일제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느 호텔이나 모텔이든지 일단은 카운터 직원분들은요 24시간 격일제 이렇게 베이스는 설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의뢰인께서 말씀해 주신 모텔은 전 소유자의 직원을 영업 형태를 그대로 승계받다 보니까 이러한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는 거죠. 만약에 호텔 황제가 본 물건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소유자하고 계약서에 명시하겠죠. 나는 고용 승계 안 할 테니까 내 의무는 나에게 던지지 마라.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합니다. 전 직원 퇴사 조건. 그러면 전 소유자가 다 퇴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청소직원 부부팀 한 팀 구하고요. 호텔 황제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 내면 카운터 직원 2명 금방 구합니다. 구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호텔 황제가 채워주고 조금 잘하는 거는 호텔 황제가 칭찬도 해주고 네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시면 되는데 이 의뢰인의 입장을 호텔 황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전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례도 없고요.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때만 해도 호텔 황제가 유튜브에 강의를 상당히 많이 이때도 올렸을 텐데요. 이때라도 호텔 황제의 유튜브 강의를 좀 들으셨다면 계약을 하기 전에 조금 이런 비합리적인 부분은 피해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현재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께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소유자께서도 1년은 채 안 됐지만 운영에 대한 감은 있지 않습니까? 네, 감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직원들을 A 직원, B 직원을 격일제로 이렇게 해서 이제 A 직원, B 직원을 새로 구해서 이분들은 이미 이렇게 타성에 젖었습니다. 안 고쳐져요. 이거는 절대. 이 직원분들 24시간 격일제로 해서 230만 원씩 지급하겠다 그러면 동의하겠습니까? 절대 동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차라리 새로운 직원을 구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A 직원, B 직원을 같이 두 명을 한꺼번에 교체를 하게 되면은 영업에 무리수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월급을 더 주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덜 주는 거는 직원들이 좀 동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A 직원은 퇴사를 시키고 B 직원을 격일제, 월급 현재 160만 원이니까 230만 원 주겠다. 격일제로 전환하자. 그렇게 해서 A 직원은 그대로 설득을 해서 직원을 그대로 고용하시고 A 직원을 한 명만 고용해서 A 직원과 B 직원 두 명을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큰 차질이 없겠죠. 네. 왜냐하면 이 B 직원이 이 모텔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가르쳐 주면서 한 달 동안 같이 협업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우리 소유자께서 좀 도와드리고 하면은 이 A 직원이 좀 흡입력이 빨라지겠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직원이 아이고 대표님 제가 하루에 7시간만 근무하다가 24시간 격일제라다 보니까 입술도 부러뜨고 제가 도저히 적응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직원 구할 때까지만 좀 도와줘. 이렇게 해서 A 직원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시점에 B 직원을 새로 고용하셔서 향후에는 A B 직원 두 명을 고용해서 운영하시면 큰 차질이 없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물건 같은 경우 대실도요 일주일에 10개 나눈답니다. 예, 매매 가격이 48억인데요. 일주일에 대실이 10개도 안 오신대요. 거의 그러면 95% 이상이 매출 4,500만 원이 이제 숙박 매출이라는 거예요. 숙박 매출. 예. 숙박 매출이다 보니까 대실에 대한 어떤 초보 창업자다 보니까는요. 대실에 대한 중요성도 몰라요. 그러니까 직원이 5시 이전에 퇴근을 해도 영업에 지장이 없는 거죠. 네. 큰 그림을 그려보지를 못했습니다. 큰 우물을 파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현재 운영 체계가 이게 100% 타당성이 있는 운영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호텔 황제가 우리 의뢰인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총체적 난국이다 그랬습니다. 총체적 난국. 무릇 A 직원, B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 직원, 세탁 직원도 문제가 있고 지금 옥상에 직원 숙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뢰인께서 거기서 거주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가장 큰 문제가 월 매출이 4,500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얼마? 48억을 투자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호텔 황제가 한 3박 4일 정도 이 호텔에 거주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솔루션 내지는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될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직원은 여러분 이제 예비 창업자 여러분 말이죠. 카운터 직원은 고용하셔서 A, B 직원 이렇게 운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되고요. 24시간 격일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근로기준법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강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직원들에게 월급을 적게 주고 고용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을 한 1.5명 정도 더 고용하는 그런 모텔도 있고요. 0.5명 정도 더 고용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0.5명을 우리가 어떻게 고용합니까? 그렇죠? 0.5명을 고용할 때에는 한 명을 고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소유자께서 상주하면서 0.5명의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업무량이 많아서 1.5명을 더 고용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한 명만 고용을 하시고요. 한 명만 고용하시고 0.5명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 역시 소유자께서 상주하시면서 조금 도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뭐 요소가 지금 AP만 나온 게 아니에요. 총체적 당국이라고 그랬죠. 네. 호텔 황제의 강의를 그동안 꾸준히 들었던 애독자 여러분이라면 아마 피부에 굉장히 와닿는 사례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네. 본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파주에 입지하고 있죠. 네. 물건 번호는 118756번에 해당되는 물건이고요. 사용 승인 2015년 9월 30일 날 본 물건이 사용 승인을 받으셨죠. 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대지 면적 615평, 연면적 740평, 매가 현재 67억.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시고요. 최대 융자 50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자기자본 17억으로서 본 물건을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죠. 월 매출 1억씩 형성되어 있고요. 객실수 45개, 주차 충분하겠죠. 대지 면적이 615평이니까 주차는 충분합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고요. 공시지가 한 평당 236만 330원에 해당되는 경기도 파주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입니다. 본 물건은 신축 관광 호텔이다. 이렇게 하나 큰 타이틀을 보시고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 소유자께서요. 2015년 9월 30일 날 원시 취득을 하셨죠. 그래서 본 물건을 여러분께서 취득하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제1 매수인 지위에서 향후에 제2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지위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다? 처분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이런 장점도 있죠. 이렇게 보시고요. 본 물건은 월 매출이 1억씩 형성되어 있습니다. 1억씩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 수요, 기존의 단골 손님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해당 상권이 유동 수요도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상권에 입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동 수요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러한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물건에 우리가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은요, 호텔 황제에게 연락해 주시면 호텔 황제가 보다 많은 내용을 가지고요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최대 용자 50억을 우리가 받죠. 그러면 이자율은 4.8%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2억 4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되고
우리가 한 달에 이자를 얼마를 부담하시려면 딱 떨어지네요. 2천만 원이네요. 네, 2천만 원. 월 매출 1억에서 매달 2천만 원씩 이자를 부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기대 수익률. 초기 자기자본 17억 투자하시죠? 17억 투자하시면 매출, 월 매출 1억 중에 순수익은 3,800만 원입니다.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해당 신축 관광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26.8%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요, 여러분 경기도 파주에서 운영이 가능하신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호텔 황제의 손을 꼭 잡고 한번 임장을 가볼 만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